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아이캐드 연구실의 김영기입니다. 이번 발표는 파라메트릭 캐드 모델 번역을 위한 어셈블리 명령어 정의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배경입니다. 현재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시작품을 직접 만들어 테스트하는 과거와 달리 가상 공간에서 설계,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제품의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3D CAD 시스템의 사용이 증가하고 현재 많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완성품을 구성하는 부품 또는 모듈은 분업화가 되어서 자국 또는 세계 각지에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상이한 곳에서 설계된 부품 혹은 모듈들은 각각의 서브 어셈블리로 구성이 되고 하위 어셈블리는 상위 조립체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어셈블리 작업을 통해 하나의 조립체 모델로 구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어셈블리 작업이 필수적으로 동반되고 발주업체는 협력업체에서 제공하는 파트 모델 또는 서브 어셈블리 모델을 받아 어셈블리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에서 발주업체로 모델링 파일을 전달하는 방법은 주로 중립 포맷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ISO 10303 스텝이나 IGS가 대표적인 중립 포맷으로 3차원 형상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립 포맷을 이용한 비랩 기반 모델 교환이 완료된 후에 모델을 수정할 수 없고 설계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크로 파라메트릭스 방법론을 이용한 모델 교환 방법이 제안되었습니다. 매크로 파라메트릭스 방법론은 중립 포맷을 이용한 모델 교환과 같이 서로 다른 CAD 시스템 간의 모델 및 설계 이력 정보를 교환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단품 파트 모델링을 위한 교환을 지원하고 있고 아직까지 조립체 모델에 사용되는 어셈블리 구속 조건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발표에서 매크로 파라메트릭스 방법론의 조립체 모델 교환을 위한 중립 어셈블리 구속조건 명령어를 정의를 하고 매크로 파라메트릭스 방법론이 적용된 중립 시스템인 트랜스캐드에서의 구현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립 어셈블리 명령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립 어셈블리 명령어는 트랜스캐드에서 사용되는 중립 명령어로서 서로 다른 CAD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어셈블리 명령어에 대해서 각기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CAD 시스템 알파에서 사용되는 어셈블리 명령어를 전처리기를 통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립 어셈블리 명령어로 변환을 하고 트랜스캐드에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여 결과를 가시화하고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후처리를 통해서 중립 어셈블리 명령어를 CAD 시스템 베타에서 사용되는 어셈블리 명령어로 변환을 하여 CAD 시스템 알파에서 작업한 내용을 동일하게 CAD 시스템 베타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위해서 매크로 파라메트릭스 방법론에서는 국제표준인 ISO 10303 스텝 파트 109에서 정의한 어셈블리 명령어와 상업용 CAD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어셈블리 명령어를 조사하여 공통 분모를 찾아서 중립 어셈블리 명령어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어셈블리 명령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어셈블리에 사용되는 모델에 대한 정보. 두 번째, 어셈블리에 사용되는 모델의 요소. 대표적으로 점, 선, 면, 파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constrained 요소와 reference 요소입니다. constrained 요소는 쉽게 설명드려서 어셈블리 작업을 했을 때 움직이는 파트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reference 요소는 어셈블리를 작업했을 때 움직이지 않고 그 기준이 되는 모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ISO 10303 스텝과 상업용 CAD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어셈블리 명령어를 조사를 하고 중립 어셈블리 명령어를 정의한 표입니다. 국제표준과 상업용 CAD 시스템의 어셈블리 명령어는 보시다시피 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그 공통분모를 선정하여 가장 우측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총 7개의 중립 어셈블리 명령어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각각의 어셈블리 명령어는 코엑시얼과 인시던스, 그리고 perpendicular와 parallel, distance, angle, 마지막으로 fix 총 7가지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각각의 어셈블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코엑시얼 컨스트레인트는 두 개의 파트의 동심원을 일치시키는 컨스트레인트고요. 인시던스 컨스트레인트는 점, 선, 면과 같은 모델 요소를 접하게 하는 컨스트레인트입니다. 그리고 패러렐과 퍼펜디큘러 컨스트레인트는 선택된 모델 요소를 평행 또는 수직의 조건으로 맞추어주는 제약 조건이고요. 앵글과 디스턴스는 선택된 모델 요소 간의 각도와 거리 값을 받아 그 해당하는 값에 맞도록 설정해주는 제약 조건입니다. 트랜스캐드를 통해서 CAD 시스템 알파에서 CAD 시스템 베타로 조립체 모델 교환을 하기 위해서 각 제약 조건에서 사용되는 모델 요소를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만약 CAD 시스템 알파에서 지원하는 모델 요소를 CAD 시스템 베타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면 교환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상업용 CAD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모델 요소를 조사하고 공통 입력 파라미터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아래에 보시는 파란색 셀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정의된 중립 어셈블리 명령어를 이용해서 트랜스캐드에서 구현하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랜스캐드의 모듈 구성으로는 모델링 커널인 에이시스와 가시와 툴인 훅스를 이용하여 개발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기저에는 파트 모델링 엔진이 존재를 하고 파트 모델링 엔진 내부에는 모델 요소 선택을 위한 퍼센트 네이밍과 어셈블리를 위한 2D, 3D 제약 조건을 함께 제약 조건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사용자 또는 번역기에서는 오토메이션 API를 통해서 파트 모델링 엔진에서 구현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트랜스캐드 GUI 상에서는 스크립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파트 모델링 엔진에서 구현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립체 모델을 번역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처리기를 통해서 파트 1과 파트 2 두 개의 단품 모델이 트랜스캐드에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추가로 이제 전처리기에서는 그 파트 1과 파트 2의 컨스트레인트 정보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인하는 컨스트레인트 정보는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로는 어셈블리 명령어, 어떠한 어셈블리 명령어가 사용되는지 확인을 하고 두 번째로는 레퍼런스 모델과 그 레퍼런스 모델에서 선택된 모델 요소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컨스트레인트 모델과 컨스트레인트 모델에서 선택된 모델 요소를 확인하게 됩니다. 입력된 컨스트레인트 정보를 이용해서 컨스트레인트 솔버에서는 컨스트레인트 모델에 적용할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 매트릭스를 계산을 하고 적용을 하게 됩니다. 적용을 하게 되면 중간에 있는 어셈블리 모델 가시화에 보이시는 것 같이 특별한 컨스트레인트가 적용이 되고 그것을 중간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적용된 결과를 트랜스캐드에서 확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후처리기를 통해서 타겟 CAD 시스템으로 정보를 전달하여 조립체 모델을 교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CAD 시스템 알파에서 CAD 시스템 베타로 조립체 모델을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엑시얼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된 파트 모델로는 원기둥 두 개를 코엑시얼 컨스트레인트 통해서 하나의 축으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 같이 레퍼런스 모델의 엣지와 컨스트레인트 모델의 하나의 엣지를 선택했을 때 컨스트레인트 모델이 레퍼런스 모델로
동심원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